안녕하십니까. 신영목 역사 문화 여행입니다. 천안은 독립기념관과 호두과자로 유명하고 아산은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천안과 아산에 오시면 꼭 보셔야 할 아산 외암마을, 맹사성 고택, 천안 광덕사와 예류시인 김부용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답사 여행은 이동재 교수님을 모시고 공주대학원 동양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아산 외암마을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이지만 하늘이 맑아 영상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 마을 할머니들이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책으로 모시고 올라갈게요. 네. 저는 그 공주대학교 뭐라 동양학과는 젊은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많이 가보신 분 중에서 이 환포가 되는 곳, 저쪽에 되는 곳 여기를 좀 봐야 돼요. 외암마을은 500년이 넘은 자연 부락입니다. 이 마을은 광덕산 아래 아산 쪽 강담리 계곡 입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집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암 군수를 지내신 분이 집을 시작하면서 영암댁이라고 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때 집을 건장하신 분이라고 현재 이웅열궁의 아드님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유학을 갔다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게 일본인지 어떤 게 한국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정어는 좁게 그 여기도 뭐 와보신 분들이 교수님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 전제고택의 특징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랑채 건물 기둥마다 주련이 있고 처음에는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추타 김정희의 글씨도 있습니다. 외암마을이 김정희의 처가 동네에서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정원이 한국식과 일본식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채에는 여러 건물이 있고 또한 기둥마다 주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후손이 살았는데 최근에 주인이 몇 번 바뀌었고 현재는 아산시가 구입하여 관광객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계곡에서 물을 끌어와 집 안으로 수로를 만들고 인공 연못을 만들어 풍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 수로에 물이 흘러 인공 연못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멋진 풍류라고 생각됩니다. 외암마을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돌담 때문입니다. 전국에 돌담이 아주 유명하다는 마을이 여러 곳 있는데 제가 가본 바로는 아산 외암마을만큼 멋있다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돌담은 전국 최고의 명품 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돌담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수 킬로미터는 된다고 합니다. 돌담의 두께가 1m는 되고 높이도 1.5m는 되므로 여기에 들어간 돌의 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돌담길은 사계절 언제 걸어도 운치가 있습니다. 대문에 보통은 종이로 글씨를 써붙이는데 이 집 대문에는 양철로 새긴 용호를 붙인 것이 특이합니다. 뼈가 적었네. 다 차니까. 아침 먹고 구중대 싸갖고 차서 뭐 그냥 하고 거의 3년 되니까 빡빡이 서갖고
이런 마당가랑은 똑같아요. 이거 하셨어요. 그렇지. 원두가 이렇게 차도 이제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 마을 입구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금강산도 19경 마을 입구에 있는 저자거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파전을 안주로 이 마을 전통주 연엽주를 마시며 식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답사 여행지는 맹사성 고택입니다. 맹사성 정승은 황소를 타고 다녔다는 일화가 유명해서 이런 동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불 맹사성 기념관을 둘러보겠습니다. 맹사성의 할아버지와 최영은 친구 사이였고 맹사성은 나중에 최영의 손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맹사성은 세종 때 황희정승과 함께 청백리로 유명한 관리였습니다. 맹사성 기념관에 오면 맹사성과 맹시고택 관련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원으로 급진하여 춘추관 검열을 거쳐 절이 씻은 그러나 우헌남으로 생활할 당시 윤희 이초 사건의 공로로 벼슬을 받게 된 윤귀택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다. 맹시 행단으로 알려진 맹시고택은 원래 최영의 집이었습니다. 최영이 이성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후에 이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최영의 손녀와 결혼했던 맹사성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고려 말에 지어 500년이 넘은 현재는 맹시고택으로 불리는 집입니다. 저기 보이는 은행나무가 행단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처럼 맹사성이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집의 구조는 한자로는 공자 모양이고 영어로는 H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시고택에서 쪽문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언덕에 구계정이 있습니다. 맹시고택에 왔으면 반드시 와봐야 하는 곳입니다. 구계정은 9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 정자라는 의미이며 삼명의 정승, 즉 맹사성, 황희, 권진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3그루씩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이 느티나무는 당시에 심은 9그루 중에 하나이며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굽어 있습니다. 정자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는 대부분 죽어 후세에 다시 심은 것입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정자에 있는 삼상당 현판은 맹사성, 황희, 권진 등 3명의 정승이 이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를 읊으며 국정을 논하였다는 데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봄과 가을에 오면 정자에서 시원하게 풍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안 광덕사 근처에 있는 김부용묘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말기 운초 김부용은 350편이 넘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입니다. 김부용의 묘가 발견된 것이 그야말로 소설 같습니다. 소설가 정비석이 명기열전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부용은 자신이 모셨던 김이양의 무덤이 광덕산에 있으므로 자신도 그의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여기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고 이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천안의 문인협회에서 매년 4월에 김부용 추모 문학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용은 써있는 데가 뭐 더 큰 것도 아니고요. 여느 시인제에서 350 정도 시를 남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문집을 남긴다는 것은 왜 그러냐?
벌레를 집안에 풀쳐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죠. 풍수 전문가께서 김부영의 무덤 자리가 후손들이 번창하는 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김부영은 혈통 자손이 없지만 많은 등산객과 문인들이 이 무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인 후손들이 번창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유명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안 광덕사는 포도나무 전래지로도 또한 유명합니다. 고려 때 유청신이 원나라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처음 심었다고 하며 광덕사 입구에는 천년기념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천안이 포도과자로 유명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석은 유청신이 포도나무를 전래하여 심은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역사문화 답사여행은 추억을 남기는 여행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아산 외암마을과 맹사선 고태, 천안 김부용 묘와 광덕사 포도나무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